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로 했고 민주당 선대위도 쇄신 의지가 있지만 좀처럼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원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만 딱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당원 게시판, 권리당원 게시판 그거를 아예 없애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후보님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있죠. 박 시장님이 이제 SNS 글을 쓴 다음에 답글 같은 거 안 읽어본대요. 맨날 뭐 흉보고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드렸어요. 그거 삭제해버리세요. 저는 차단도 하는데요. 아니, 행패를 부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해입니다. 이거는 당내에도 사실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견을 수용하되 해당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그거는 이견 수용과는 다른 겁니다. 어길 경우는 제재는 분명하게 하자. 저 발언 때문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 교수님 게시판이 다음 달 그러니까 내일부터 잠정 중단이 되는데 이 얘기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했고 분쟁이 또 과열돼서 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정말 해당 행위를 하는 부분까지도 그럼 허용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은 당내에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뭐 그건 더불어민주당보다 다른 정당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과열돼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하는데 저 조치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났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연계돼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가짜뉴스면 그거를 제거를 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는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게시판 운영 자체를 잠정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당 게시판의 권리당원 게시판이 꽤 과열된 느낌이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측에서는 당원의 재갈을 불린다. 이재명 독재당인가 이렇게 바로 반발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였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속어라던가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 단어에 대해서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인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 보게 되면 비속어를 쓰게 되면 해당 글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이 당원들의 어떤 격한 표현을 막으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데 지금 민주당은 아예 게시판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에서 아예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니까 좀 과하게 말하자면 예전에 언론사 기사 못 쓰게 하고 언론사 폐간시킨 것과 다를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들어가도 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자체를 없애거나 막진 않거든요. 제가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나친 표현이나 인격 모독, 비속어 같은 것들은 아무리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자제되어야 하고 지양되어야 하죠. 그럼 그러한 비속어성 표현들만 걸러내면서 다양한 의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후에 또 이상희 교수 징계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리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몰아주고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당원들의 어떤 의견 통로 창구마저 막아버린다면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민주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정당으로서 새롭게 수습될지 참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한 건 원팀일 텐데요. 어제 전라남도 영광을 찾아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영광 굴비 제가 일부러 한 마리 사가지고 갑니다. 안 그러버립니다. 네, 제가 한두룩을 샀는데 이 영광 굴비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더 희망 갖고 사는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을 찾아서 영광 얘기, 이낙연 전 대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이었던 캠프에 있었던 이상희 교수가요. 기본소득 비판했다가 결국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걸 두고 저 발언과 이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제주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대 입장을 그동안 뭐 수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의 이제 그 정책 자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 기본소득에서 이제 반대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지율 등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윤석열한테 밀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일부 당원들이 징계를 당윤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윤리위원회가 이제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은 굉장히 중징계에 저는 해당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상희 교수가 만약 내년에 뭐 선거여 등등에 출마하고 그러면 당원 자격정지 되면 출마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저 이상희 교수는 기본소득을 이제 반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장해찬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밑에 게시판도 없애버리고 또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과연 이게 타당한가?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은 공론의 장이잖아요. 예. 정당은 결국 이 공론을 통해서 뭔가 하나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판했다고 한다면 이낙연 아마 후보도 굉장히 아마 기분이 나쁠 것이고 아마 이것도 앞으로 좀 당내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아예 닫아버린 민주당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학력 고연봉 피고인 황운하 씨라는 짧고 굵은 지적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예. 황운하 의원님은 안 늙나요? 국민 혈세 받아서 의원 활동하시는데 안 부끄럽나요? 여야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덕목은 지킵시다. 이른바 윤석열 후보 지지자 비하 발언 논란이 첫 번째, 두 번째 댓글 차지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 걱정에 편까지 드는 기막힌 상황이다라고 논평을 해주셨고요. 또 볼까요? 예. 선배이고 보복되고 당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정을 어떻게 맡기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정책으로 청년을 품어야지 보좌관 자리 약속하고 만나기만 한다고 청년을 품는 건 아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또 지적하신 분 같습니다. 청년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현직 성남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